네, 안녕하십니까. 공정위생관리법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법의 모든 내용들이 가장 출발점이 목적을 물어보는 문제 보통 잘 물어보죠. 여기 목적사항은 간단합니다. 자, 보시면 이 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의 위생관리 등에 대해서 그런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 우리 위생수준을 향상한다 나와 있죠. 그래서 위생수준을 향상시킨다. 자, 그래서 우리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국민의 건강 증진입니다. 이게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우리 공중위생관리법은요.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한다.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겠다.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위생 수준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초점 맞추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목적사항에서 예를 들어서 자,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한다. 자, 이런 것은 직접 목적에 나와 있지 아니한 내용입니다. 알겠죠? 보통 우리 위생상의 위해 방지 이런 것들은 식품위생법에서 관련되어 나오는 내용이고 우리 공중위생관리법에서는 위생 수준을 향상시킨다. 위생 수준을 향상시킨다. 그래서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를 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두 번째 잘 나오는 용어정의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특히 용어정의에 관해서 공중위생 영업이 있죠. 자, 이건 여러분들 우리 시험에서 39에 40에 계속 출제가 됐던 테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중위생 영업에 관한 내용 정돈을 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공중위생 영업은 나누면 6개 영업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공중위생 영업이 의미하는 것, 다수인을 대상하는 것이죠. 우리 공중이라는 말 자체가 다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위생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한 영업을 공중위생 영업이다. 다수인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위생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의미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공중위생 영업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목욕장업, 숙박업 등이 쭉 나오죠.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그리고 건물 위생관리업이 나옵니다. 자, 먼저 숙박업부터 해가지고 하나씩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분류적인 문제를 먼저 정리하세요. 그래서 공중위생 영업이라는 것은 숙박업, 자, 그리고 또 목욕장업입니다. 자, 또 뭐 이용업이 있고, 자, 또 미용업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탁업이 있고요. 자, 그리고 또 우리 건물 위생관리업이 있죠. 건물 위생관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위생 영업은 이렇게 6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 위생관리업입니다. 자, 보통 연달아 출제했던 점들 우리 제과점업이라는 것이 나왔었죠. 점들 제과점업은 여기는 우리 식품위생법에 나오는 식품 접객업의 일종이죠. 공중위생 영업에는 들어가지 아니합니다. 제과점업 하나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이 제과점업은 공중위생 영업은 아니다. 공중위생 영업은 숙박, 목욕, 이용, 미용, 세탁, 그리고 건물 위생관리업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각 업의 특징을 하나씩 보도록 할 것이고 우리가 뭐 내용 자체는 아시겠죠. 숙박이든 목욕장이든 다 여러분들 다들 뭐 아시는 내용이에요. 자, 숙박업 보시면 손님이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설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하죠. 대신 재배되는 것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숙박업에서 재배가 되는 것 아닌 것 보시라는 이야기죠. 주로 민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농어촌 민박 사업용 시설 보이죠? 그래서 농어촌에서 민박 사업용 시설입니다. 그죠? 민박 사업용 시설. 이건 똑같이 여러분들 애국인 관광해 가지고 도시 민박업 시설도 나오죠. 그래서 도시 민박업용 시설. 자, 우리 네 번째 나오는
애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용 시설은 보통 게스트하우스 들어보셨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민박에 관련된 것은 농어촌이라든가 또는 애국인 관광에서 묶어서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또 한 가지. 일반 자연 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나와 있죠? 그래서 자연 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이런 것, 또 우리 청소년 수련 시설 이런 것들이죠. 자, 이런 것들은 숙박 시설이 아니다. 제외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민박이라든가 또 민박은 농어촌 민박 사업용 시설, 또 애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용 시설 이렇게 보시고 또 자연휴양림에 설치된 시설, 청소년 수련 시설도 숙박업은 아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여러분들 휴양 콘도미니엄 있죠? 자, 비교할 것은 자, 일반점들 휴양 콘도미니엄입니다. 자, 여기는 자, 기본적으로 휴양 콘도미니엄을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 숙박업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숙박업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자, 일반적 민박 그리고 아울러서 자연휴양림, 청소년 수련시설들은 숙박업에서 제외된다. 물어보는 것은 다음 주 숙박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하고 물어보겠죠. 그래서 그 중심을 하나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울러서 목욕장업이 나옵니다. 우리 목욕장업에 관한 것은 개념 자체가 이렇게 나와 있죠. 일반적으로 물로 목욕할 수 있는 시설 설비 등의 서비스, 또 맥반석, 황토, 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에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또는 설비 등 서비스 나오죠. 그래서 꼭 물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맥반석, 황토, 옥, 자 그래가지고 그래서 열기 또는 원적외선도 나오죠. 보통 우리는 사우나 시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 시설 설비 등 서비스도 우리 목욕장업에 들어간다.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대신 역시 자, 목욕장업에서 제외되는 것 나와 있죠. 자 제외되는 것은 그 숙박업에 부설되는 것 나와 있죠. 그 숙박업 영업소에 일종의 설치된 우리 욕실이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숙박업에 있는 욕실 같은 것, 자, 또는 종합체육시설에 일종의 이제 체온관리실 있죠. 보통 체육시설 보면 체온관리실, 뭐 여러분들 땀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시설들 이런 것들, 또 시설에 부설된 욕실들, 일반적으로 각 우리 시설에 부설된 욕실들, 뭐 원룸이든 투룸이든 그런 욕실들도 일반 목욕장업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제외된 것은 금방 여러분들 체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또 이용업하고 미용업이 나오죠. 개념 특징을 좀 보셔야 될 것은 이용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 머리카락이나 수염 등을 자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것,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것이다. 이게 이용업입니다. 이용업은 기본점들 우리 머리카락 수염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머리카락이나 수염을 자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미용업이라는 것은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다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는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 자, 이게 기본점들 미용업입니다. 미용업이라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일반점들 얼굴, 또 머리, 또는 피부 등까지도 일종의 가꾸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용은 용모라는 표현 기억하시고 미용업은 외모를 아름답게 꾸민다. 이 표현 구별해 놓으세요. 미용인데 이걸 이렇게 가면 안 되겠죠. 그죠? 그것은 용모 단정한다. 머리카락 수염 깎아서 용모를 단정하는 것은 이용업을 말합니다. 대신 얼굴, 머리, 피부 등을 손질하여 외모를 아름답게 꾸민다 할 땐 미용업이다. 이용과 미용 이 단어로 기억해 놓으세요. 용모, 외모, 이용은 용모, 미용은 외모. 딱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탁업이라는 것은 의류기타 섬유제품, 피혁제품 등을 세탁하는 영업을 말하겠죠. 자, 건물위생관리업입니다. 여기는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물의 청결 유지,
실내 공기 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하죠. 우리 건물 청소죠. 건물위생관리업이라는 것은 우리 공중에 하는 건축물, 시설물 등이죠. 청결 유지 또 실내 공기 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 그래서 보통 우리는 건물위생관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공중위생 영업에는 6가지가 있다.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그리고 세탁업, 그리고 건물위생관리업이 있다. 자, 제과점업 같은 것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특히 숙박업에서 제외되는 것은 하나 정돈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휴양 콘도미니엄은 숙박업에 들어갑니다. 또 이용하고 미용의 특징. 이용은 용모 단정. 자, 미용은 외모를 아름답게 꾸민다. 그래서 얼굴, 피부 등까지 손질하는 것은 미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공중위생 영업의 기본적 개념은 이렇게 정돈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주 자주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리를 꼼꼼하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공중위생 영업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또 한 가지 이제 우리 3조 내용이죠. 공중위생 영업할 때는 신고 그리고 폐업 신고 나와 있죠. 자, 그걸 하나씩 볼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 공중위생 영업은 종류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 공중위생 영업을 하고자 할 때는 일반적으로 신고를 해야 되죠. 그래서 허가사항이 아니란 이야기죠. 자, 우리 공중위생 영업을 하고자 한 자는 종류별로 자, 우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공중위생 영업을 할 때는 여기는 시군구장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다. 이것을 보셔야 됩니다. 자, 일단 여기는 이 부분에서 기억할 것. 자, 시장군수구청장인데 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한다. 그러면 틀리다는 이야기죠. 자, 또 한 가지. 공중위생 영업은 신고입니다. 신고. 자, 따라서 이 부분도 허가를 받는다면 틀리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공중위생 영업을 하고자 한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울러서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고 나와 있죠. 또 폐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영업을 할 때는 신고하는 것이고 자, 비교한다면 이거죠. 신고사항을 변경하는데 중요사항을 변경한다. 또 폐업을 한다. 자, 그때도 기본적으로 우리 시군구장에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요사항 변경할 때는 허가받으면 틀려요. 기본적으로 신고사항이고 또 폐업할 때도 시군구장에게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폐업할 때는 여러분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 신고를 해야 되는 나와 있죠. 그래서 폐업은 폐업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이제 숫자 하나 보시라는 이야기죠. 20일 이내 시군구장에게 신고를 해야 된다. 정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폐업 신고를 하는 것은 영업정지 기간 중에는 허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폐업 신고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정돈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요. 자, 우리 시군구장입니다. 자, 신고한 사항이 있겠죠. 우리 신고사항이 있는데 이 신고사항을 시군구장이 직권 말소를 없애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직권 말소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직권 말소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폐업 신고한 경우 나오죠. 그래서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했다. 이런 거. 자, 또는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 나와 있죠. 사업자 등록을 말소시켰다. 자, 이 경우이죠. 자, 폐업 신고나 사업자 등을 말소하게 되면 시군구장은 신고한 사항을 직권으로 없앨 수 있다. 하나 더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사항의 내용은 이거죠. 시군구장 직권 말소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자, 우리 공중위생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따른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나와 있죠.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일반적으로는 그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중위생역업의 신고사항은 이렇게 체킹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는 공중위생역업의 승계죠. 우리 3조의 2입니다. 자, 공중위생영업을 하는 것인데 영업의 승계입니다. 자, 승계는 이어받는 것을 말하겠죠. 이어받는 것. 일반적으로 승계에 관한 내용을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통 우리 승계 사유로 나와 있는 거 있죠. 자, 승계 사유로 소개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망했거나 양도했거나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양도했다. 양도하면 기본적으로 양수인이 양도의 지위를 이어받는 거죠. 또 자, 사망하게 되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영업자 지위를 이어받는 것, 승계되는 것이죠. 또 법인 같으면 합병이 되면 합병 후에 존속되는 법인 또는 새로 설립되는 법인입니다. 자, 이 법인이 기본적으로 승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또 한 가지는 일반점들 경매라든가 환가, 자, 경매가 나왔다. 또 환가, 돈으로 바꾸는 거죠. 자, 또는 압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입니다. 자, 압류재산을 매각했죠. 자, 그래서 그것을 인수한 인수자입니다. 자, 이 경우들이죠. 자, 이 경우들은 자, 기본적으로 양수인이, 상속인이 또는 존속하는 법인,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 또 새로 설립된 법인, A법인, B법인 합해서 B법인 되는 경우, 또 A법인, B법 합병해가지고 C법인 되는 경우, 이런 경우, 또 일반적으로 경매가 나왔다. 또 환가, 압류자 매각동에서 인수한 인수자이죠. 이런 경우는 승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일반적으로 승계 사유가 아닌 것에서 나오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자, 면허증을 양도받은 경우, 자, 면허증을 양도받았다. 이것은 여러분 승계 사유가 아니겠죠. 양도받으면 이건 면허증 양도는 안 되는 거예요. 면허증 양도했다고 해서 지위가 승계되는 건 아니다.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또 승계를 하게 되면 자, 승계받은 자는 기본점들 신고를 해야 됩니다. 죄를 승계받은 자는 승계 신고를 해야 된다. 자, 신고는 역시 시군구장에게 하는 것이다. 자, 보통 신고는 1개월 이내입니다. 지를 승계받은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1개월 이내 신고를 하여야 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 공중위생 영업 중에서 여러분들 이용이나 미용업이죠. 이용이나 미용업은 자, 유리 이용사 또는 미용사 자격 즉 면허를 가진 자에 한해서만 승계가 가능합니다. 자, 면허를 소지하지 않으면 이용이나 미용은 승계가 되지를 아니한다. 그래서 면허 소지한 자에 한하여 이용업하고 미용업은 지위가 승계할 수 있다. 그것도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3조 2에 나와 있는 공중위생의 승계는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리법 4조입니다. 위생관리 의무 등이 나와 있죠. 자, 위생관리 의무는 약간 상식적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보시면 1항 내용입니다. 공중위생 영업자는 이용자에게 건강상 유해균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 관련 시설,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되겠죠. 맞고요. 또 이 항을 보게 되면 목욕장 업을 하는 자입니다.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 된다. 자, 물로 목욕할 수 있는 시설 등이죠. 여기는 수질 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키라는 이야기고 맥반석, 황토, 옥 또는 온적외선이죠. 자, 이걸 이용하는 시설 등은 위생 규정을 지켜라. 그래서 물로 이용할 땐 수질 관리, 맥반석, 황토, 옥 또는 온적외선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위생 기준을 지켜라. 위생 기준을 준수해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3항의 내용을 보시면 6항이죠. 거기 거물위생관리업을 하는 자는 사용장비 또는 약재 취급 시 인체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위생하고 안전하게 관리를 해야 되겠죠. 자, 또 7항은 공중위생 영업자가 준수해야 될 위생관리 기타 위생관리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규정된 외의사항 및 감염병 환자, 기타 출입시켜서 안 된 자의 범위에 자 그리고 그것을 목욕장 내에 둘 수 있는 종사자 범위 등 영업자 준수할 사항 나와 있죠. 여기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부터 한 가지 정리하시면 돼요. 영업자 준수사항은 부령으로 정한다. 일반적으로 영업자 준수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령으로 정한다.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공중생활법은 주로 이제 보건복지부 소관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5조 내용은 이제 서로 추가된 내용이죠. 자, 우리 공중위생 영업자는 우리 불법 카메라, 요즘 몰카라고 그러죠. 불법 카메라 설치 금지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영업소에 우리 성폭력 범죄 처벌 등 특례법이 정하는 행위에 이용되는 카메라, 또 그 밖에 유사한 기능 같은 기계장치를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이게 불법 카메라, 그리고 속칭 몰래 카메라고 불러지는 몰카 설치 금지. 자,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위생사 면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일반점들 우리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이제 우리 위생사에 관련돼 가지고 위생사 면허 등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 위생사 면허에 관련된 내용입니다만은 자, 면허는 어떻게 취득하는 것이냐 등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첫 번째, 자, 위생사 면허를 받으려면 일반점들 일정한 자격 요건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 위생사 면허를 받은 사람은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고 아울러서 위생사 시험에 합격해야 되겠죠. 그래서 시험에 합격해야 됩니다. 자,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이 자, 시험에 합격하면 면허가 나온다는 이야기죠. 자, 그 면허는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자,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발급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갖춰야 된다. 또 시험에 합격해야 되겠죠. 자, 일정 요건에 관해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세 가지. 거기 첫 번째 보시면 전문대학이나 또 같은 주 이상에서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학교에서 보건위생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죠. 보건이나 위생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학점, 인정 등 법률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우리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같은 법에 따라서 보건위생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죠. 자, 여러분들 여기 편하게 학점 인정 등에 의해 가지고 학위 취득 이렇게 그냥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세 번째는요. 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애국의 위생사 면허 자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 애국의 위생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면 이러한 요건을 갖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시험에 합격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반점들 위생사 면허 시험에 관련된 내용이죠. 자, 우리 위생사 시험에 관한 것은 매년 1회 이상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시하는 나와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위생사 면허 시험에 관한 우리 위생사 국가시험입니다. 일단 여러분 매년 1회 이상입니다. 예, 우리 법률상으로는 1회 이상이죠. 그죠? 필요에 따라서는 매년 2번 볼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보통 한 번 보고 있지만 그래서 매년 1회 이상입니다. 그리고 누가 실시한다고요? 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건장관이
실시한다. 대신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정리할 것은 위생사 시험의 시험 과목, 시험 방법, 합격 기준, 기타 등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생사 시험에 관련돼 가지고 자, 일반적으로 시험 과목, 방법, 기타 등등이죠. 여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령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나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사망의 내용을 보시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위생사 국가시험 실시에 관한 업무를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이죠. 위탁할 수 있다. 일명 보건복지부에 실시하지만 우리 국시원이라고 하죠. 국가시험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국가시험원에 위탁할 수 있다.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입니다. 위탁할 수 있다. 하나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또 사항을 보시면 부정행위한 자죠. 자, 우리 의사 시험해 가지고 부정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부정행위에 관련된 문제를 보시면 일단 부정행위를 하게 되면 두 번째죠. 자, 시험을 보고 있다면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만약에 합격이 됐다면 합격을 무효로 만듭니다. 자, 두 번째는 자, 부정행위를 한 자는 위생사 국가시험에 이해 응시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해이지 2년간 응시할 수 없다면 틀려요. 2년이 아니다. 이 말은 우리 시험 자체가 매년 1회 이상이다 보니까 뭐 일반적으로 2번 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2회 응시를 못하는 거지 2년 응시를 못하는 건 아니다. 부정행위는 딱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부정행위를 하게 되면 일반점들 시험을 본다면 정지, 그죠? 그리고 또는 합격을 무효로 합니다. 아울러서 정지 무효된 사람은 일반적 위생사 국가시험에 이에 응시할 수 없다라고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또 한 가지. 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면허를 발급할 때 있어서는요. 일반점들 면허대장에 등록한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면허를 발급할 때 자, 면허대장에 등록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면허증을 발급한다. 자, 그래서 면허대장에 등록을 한다.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면허대장에 등록상이 나와 있습니다. 자, 면허 등록상 보시면 면허번호나 면허 연월일, 성명조서, 주민등록번호, 또 위생사 국가시험 합격 연월일 나오죠. 또 면허 취소나 취소 연월일, 또 면허증 재교부 사유 및 재교부 일종의 연월일이 나오겠죠. 또 기타 사항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등록 대장에 즉 면허장에 등록하는 내용이죠. 나와 있는데 일단 여기는 등록 대상이 아닌 것이 면허 등급이다. 이런 것은 등록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자, 면허 등급은 안 나와 있죠. 대신 일반적으로 면허 번호라든가 면허 연올일은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면허 연올일 또는 면허 번호는 일종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합격 연월일도 나온다. 합격 연월일도 일종의 이제 등록사항에 들어갑니다. 대신 면허 등급은 등록사항에 안 들어간다. 하나 더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면허 결격 사유가 나옵니다. 자, 면허 결격 사유라는 것은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경우죠. 자, 면허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일반점들 면허를 취소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 면허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자, 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또 만약에 자, 면허 취득 이후에 결격사에 해당되면 면허 취소가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 면허 결격사에 해당되는 것. 자, 첫 번째 나와 있죠. 정신질환자입니다. 일반적 정신질 환자는 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마약류 중독자입니다. 여러분들 마약류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 것이 합해진 것이에요. 그래서 마약류 중독자는 마약, 자 그리고 대마, 그리고 향정신성 의약품입니다. 자 여기에 합해서 우리 이제 마약류라고 해요. 마약이나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인데 거기 중독자들은 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는 우리 공중위생관리법뿐만이 아니라 기타 우리 법에 의해 가지고 금고 이상형이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는 금고 이상형입니다. 자, 금고 이상형을 받고 만약에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또는 받지 아니라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금고 이상형인데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죠. 자, 이런 경우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는 면허 결격사입니다. 만약에 집행이 종료됐다면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죠. 근데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또 집행을 받지 아니하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면허 결격 사유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결격 사유는 여러분 정신질환자, 마약 중독자이 나오죠. 결격 사유이 아닌 것은 일단 미성년자는 안 나와 있잖아요. 그죠? 미성년자라든가 또 우리 피안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등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결격사는 정신질환자, 마약 중독자, 근거 이상형인데 아직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경우 이게 기본적 결격 사유다.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위생사 국가시험 방법이 나와 있죠. 우리 보건복지부 장관은 위생사 시험을 실시할 때 일반적으로 공고에 관한 문제이지요. 시험은 자, 일반적으로 시험 일시 얼마 전 공고죠? 90일 전 공고다. 자, 시험 자체는 여러분 90일 전 공고. 단 시험 장소는 30일 전에 공고할 수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의 실시에 관한 문제는 90일 전까지 공고해야 됩니다. 장소의 경우는 3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현재 위생학 시험은 우리 필기, 실기 나눠져 있죠. 전부 다 객관식 오지선다형이고요. 필기 시험은 총 5과목인데 총 문항수가 180문제이고요. 실기 시험은 40문제가 나옵니다. 자, 과목 자체는 공중보건학, 환경위생학, 식품위생학, 위생건축학, 위생관계 법령 5개의 과목이에요. 또 여러분들 위생관계 법령은 우리 6개의 법을 공부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공중위생관리법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수처법까지 6개 법입니다. 자, 그래서 합격 기준 나와 있죠. 자, 필기시험은 일단은 40% 각 과목 이상이 돼야 될 것이고 전과목 총점 60% 이상. 실기시험 총점 60% 이상입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5항을 보시면 국가시험에, 즉 위생시험에 실시 업무에 관한 내용이죠. 여기는 우리 국시원의 위탁은 나와 있죠. 우리 국가시험원에 위탁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정행위 나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부정행위하면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되고 향후 2에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부정행위 사례가 여러분 10가지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보시면 대리시험 보거나 또는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준 행위. 또 세 번째는 일단 정보통신기기 등을 이용해 가지고 의사소통한다든가 또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한다든가 또 시험 중에서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한다든가 답안지를 교환한다든가 또 시험 관련된 물건을 휴대한다든가 또 미리 시험 문제를 아는 경우도 나와 있죠. 기본점들 전부 다 부정행위에 해당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위생사 면허 취소하고 위생사 업무 범위가 나와 있죠.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 위생사 면허 취소에 관한 문제 나와 있죠. 일반 위생사 면허 취소에 관한 것은 취소권자는 역시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면허 취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면허 취소에 관한 권한은 자, 기본적으로 우리 보건장관이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면허 취소 사유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결격사에 해당되는 경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결격사에 해당된다. 자, 면허를 취득할 때는 결격사가 아니지만 그 다음에 정신질환자 또는 마약류 중독자, 또 근거 이상을 받다는 약이죠. 이런 경우들은 면허 취소 사유가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면허증 대여가 나오죠. 이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기본적으로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라고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면허 취소하고 나서 취소원이 소멸됐죠. 이때는 지체 없이 면허를 다시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네요. 자, 취소자는 정리해 놓으세요. 그리고 취소권자는 보건복지부 장관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이제 우리 위생사의 업무 범위가 나옵니다. 자, 업무 범위 이것은 여러분 6가지가 나오는데 그것도 체킹을 좀 해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자, 위생사 업무 범위는 공중위생영업소, 공중이용시설, 위생용품의 위생관리가 나오죠. 업무 범위는 여러분들 일단 공중위생 우리 영업소입니다. 또 공중이용시설 또는 위생용품입니다. 자, 이런 것에 위생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가장 기본 업무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음료수 처리 및 위생관리 나와 있죠. 그래서 기본점들 음료수 처리 자, 내지 위생관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세 번째는 여러분 쓰레기 분유 하수 그리고 폐기물입니다. 종류 보세요. 일반적으로 쓰레기 분유 하수 또는 폐기물입니다. 자, 쓰레기 분유 하수 처리에 관한 문제 그리고 폐기물 처리입니다. 자, 이런 업무를 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울러서 우리 식품이나 식품 첨가물 자, 이에 관련된 기구용기 포장의 제조 가공이라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우리 식품 첨가물 줄였습니다. 식품 그리고 기구 등입니다. 제조 가공에 관련된 자, 기본적인 위생관리입니다. 그래서 제조 가공한 위생관리 자, 그리고 유해곤충 설치류 그리고 매개체 관리 나와 있죠. 유해 해로운 곤충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설치류 뭐 쥐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매개체 관리입니다. 자, 이것도 전부 다 우리 위생사 업무 중에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기타 대통령령 정하는 업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위생사 업무 범위가 아닌 것 해가지고 간간히 물어본 것들이 많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우리 식품 보관 관리 업무다. 이건 위생사가 담당할 업무가 아니죠. 그죠? 자, 그래서 아니다. 자, 또는 위생사가 영업허가 업무를 해준다. 영업허가 업무한다. 틀렸죠? 다시 말하면 위생사가 행정처분한다. 똑같은 업무죠. 이건 잘못된 업무입니다. 또 식품에 압류 폐기한다. 자, 식품에 압류 폐기한다. 이것도 위생사가 될 업무 범위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또 있다면 우리 근로 환경에 관한 위생관리다. 자, 너무 넓게 보면 들어갈 수 있다 보겠지만 근로 환경에 관한 위생관리가 아니죠. 여기는 우리 영업소, 시설, 위생용품입니다. 위생관리하는 것이고 음료수 처리, 위생관리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근로환경 위생관리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위생사 업무 범위도 출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정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